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오승열입니다. 자, 오늘은 소리샵 브랜드 얘기 중에 또 뭘로 쳤나? 시스템 오디오. 시스템 오디오는 오디오 시스템이 아니라 덴마크의 스피커 브랜드죠. 아마 그거조차도 모르시는 분이 있을 정도로 존재감이 약간 희미해져 있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 근데 팬 베이스는 굉장히 은근히 단단해요. 그러니까 단단하다기보다 꾸준히 신제품을 사시는 분들도 있고, 이 카테고리, 같은 카테고리, 가격 카테고리에서 고르시는 분들도 그 스테디셀러들이 있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아는 제 메인스트림, 제일 이 회사, 시스템 오디오 소리를 대표하는 제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지금보다 좀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시스템 오디오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오디오는 제가 꽤 오래전에 처음에 소리샵을 이렇게 매장을 찾아가고 온라인에서 봤을 때 소리샵 보이는 브랜드 한 두세 개 중에 하나였어요. 그만큼 소리샵하고 소리샵이 오래 갖고 있는, 오래 진행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악하고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시기 이 정도 됐어요. 그 정도 히스토리를 갖는 소리샵과 굉장히 인연이 많은 브랜드인데, 소위 말해서 이렇게 빅히트 제품이 제가 보기에는 없었어요. 이게 사실은 특정 브랜드가 이렇게 많이 알려지려면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한 제품, 한 브랜드에 아주 뾰족히 올라오는 브랜드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거의 하위 모델, 상위 모델, 심지어 이런 것들이 같이 움직이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스템 오디오는 이 제품의 성능에 비해서 딱히 그런 제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꾸준히 이 컨셉을 좋아하는 분들이 조용히 이렇게 드러내지 않게 그렇게 꾸준히, 어떻게 보면 그게 시스템 오디오의 그 브랜드 철학하고도 좀 관련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되어 여태까지 온 히스토리를 갖는 게 시스템 오디오라고 생각합니다. 시스템 오디오 브랜드 얘기 잠깐 해드려야죠. 덴마크 회사예요. 근데 저희 지난 시간에도 다뤘지만 오디오 벡터 같은 다인 오디오 벡터, 이 70년대 회사들 있죠. 더 올라가면 백앤옵슨 같은 비에노 같은 20년대 회사도 있긴 한데, 이 시스템 오디오가 그런 선배들, 덴마크가 워낙에 스피커 유닛부터 스피커들 강국이잖아요. 엄청난 회사죠. 거의 세계 최고의 단위 면적당 스피커 브랜드가 제일 많은 나라가 덴마크일 정도로, 그런 기록을 갖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이 앞에 이 유수의 브랜드들이 누르고 있어서, 이걸 84년에 세운 회사인데 80년대 이런 스피커 회사를 과연 무슨 생각으로 만들기 시작했을까? 그들에게는 없는 어떤 새로운 사운드를 어떻게 만들려고 했을까? 참 대단한 회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는 시스템 오디오의 본인들의 철학은 뭐였냐면, 다인 오디오 같은 아주 첨예하고 굉장히 버라이어티, 엄청나게 스피커군이 많잖아요. 그때도 그랬어요. 이 시스템 오디오가 시작할 80년대만 해도 다인 오디오 브랜드 제품군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오디오 벡터는 아주 그냥, 다인 오디오가 이 버라이어티라고 하면 오디오 벡터는 이미 굉장히 하이엔드를 지향하고 있었죠. 근데 이 브랜드들이 나중에 이제 최근에 오디오 벡터도 그렇고 미국을 진출할 때까지도 시스템 오디오는 덴마크 브랜드였어요. 그리고 선배들이 그들하고 다른 어떤 사운드를 만드는 방법으로 약간은 유러피안 쪽, 인터내셔널이 아닌, 다인 오디오하고 저는 오디오 벡터가 중간이라고 하면 다인 오디오나 비에노는 인터내셔널을 지향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나라에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운드 디자인, 제품 디자인, 물리적 시각적 디자인, 그 다음에 그런 제품군을 이 나라는 이거, 여기는 이거, 이렇게 지역별로 아주 포트폴리오를, 또 제품 가격대에 따라 포트폴리오를 아주 다양하게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자본력과 기술력, 디자인까지 포함한 이런 회사의 어떤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시스템 오디오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작게 시작했어요. 시작은 다 그렇지만 이미 그런 큰 회사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시작하는 부담이 있었다는 얘기죠. 여하튼 시스템 오디오가 본인들이 추구한 스타일은 뭐였냐면, 우리는 스칸디나비안이다. 우리는 오디오는 이렇게 벽에 가구처럼 미국식으로 이렇게 막 우락부락하게 공간 한복판으로
튀어나와 있거나 이렇게 뭐 방 전체를 오디오가 차지하고 있는, 오디오가 방의 주인인 이런 구조가 아니라 우리는 가구다. 이거는 의식할 수 없는, 그것도 굉장히 벽에 딱 붙였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막 튀지 않고 디자인 자체가 튀지 않고 막 이렇게 막 굉장히 도발적인 디자인, 막 이런 디자인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한, 아주 간단히 말하면 제일 쉬운 말로 표현하면 평범한 디자인으로 그런 스타일의 디자인과 사운드를 추구한 브랜드가 시스템 오디오입니다. 소리도 그랬어요. 그래서 첫 제품이 시스템 2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거는 좀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정말 요즘에 만드는 흔한 스피커들의 디자인, 이런 구조로 생겼어요. 그냥 딱 일자로 그냥 반듯하게 생기고 브랜드가 있든 없든 상관없는 그런 제품이 있죠. 하지만 이 제품들의 철학은 뒤에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 정신이 바로 그 시스템 2에 담겨 있었는데요. 슬림한 디자인, 슬림하고 작은 유닛, 최대 구경이 5인치, 5.5인치를 넘지 않는 그런, 왜냐하면 시스템 오디오의 스피커는 이게 원래 비트호프라는 분이 설립을 했는데 지금도 저 CEO자 디자이너이자 사장이죠. 시스템 오디오라는 회사는 굉장히 슬림하고 누구나 아주 그냥 심플하게 어디나 배치해서도 이렇게 공간 속으로 스며들어가게 하는 디자인으로 만든다. 그래서 이 폭 자체가 넓지 않아요. 이게 시스템 오디오의 제품,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시스템 오디오의 디자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역을 넣으려면 우퍼를 여러 개 붙이고, 그 다음에 뭐 스탠드 거쳐이면 작게 만들고, 그렇게 디자인한 게 그게 시스템 오디오의 철학이었고요. 그럼 저음을 어떻게 내냐? 사실 시스템 오디오에 그럼에도 이런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다른 스피커보다 훨씬 강력한 게 하나가 있어요. 베이스예요. 저음의 다이나믹과 대역도 굉장히 내려갑니다. 좀 이따 말씀드릴 저 레전드 60.2, 이 제품은 일반은 30Hz부터 시작하는데 실버백이라고 이 액티브 버전은 대역이 달라요. 17Hz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낮은 대역과 다이나믹이 강한, 그러니까 롱드로우라고 보통 표현하는 전후간의 이 진폭을 크게 만들고, 뭐 이렇게 만들려면 유닛 재질과 스피커 그 앞에 멤브레인 재질과 유닛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는 대략 이제 짐작하실 거예요. 앞뒤로 진동을 크게 해가지고 저역을 엄청나게 내는 아주 파워풀한 베이스를 내는 그런 스피커들로 시스템 오디오의 사운드를 일괄하자면 그렇게만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 절반은 맞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그런 슬림한 바디에 다이나믹과 낮은 대역의 어떤 굉장히 넓은 대역, 낮은 대역까지 내려가는 그런 저역 특성, 이런 게 시스템 오디오의 사운드의 시작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스템 오디오는 이렇게 그냥 우리가 종종 제가 표현하듯이 이렇게 쭉 제품의 히스토리가 이렇게 쭉 거의 수평 방향으로 오다가 플랫하게 오다가 한번 우뚝 솟은 계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대략 한 10년 전쯤, 제가 연도를 정확히 기억 못 하겠는데 엄청난 프로젝트를 기획했어요. 사용자, 그 다음에 일반 모든 굉장히 유명한 스피커 제작자들한테 오픈 포럼을, 그러니까 오픈을 공개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 최고의 스피커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니 당신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해라. 기존 스피커의 불만과 그 다음에 지금 시스템 오디오에서 이런 소리를 내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바람, 그 다음에 이상적인 스피커의 어떤 형태, 이런 거를 쭉 모집을 해서 엄청난 자료들이 모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그 시리즈가 바로 판디온이었습니다. 판디온은 시스템 오디오의 사실은 아까 말한 그런 포맷, 디자인 포맷의 핵심은 덴마크의 유구한 그 유닛들, 세계 최고의 유닛들을 만드는 회사가 덴마크거든요. 그런 인프라가 굉장히 잘 성장이 돼 있고 깔려있는 나라에 그런 바로 옆 동네 가면 유닛을 구해올 수 있기 때문에 싸고 고를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유닛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영입할 수 있었던 게 시스템 오디오의 장점이었었는데, 그거의 최극치까지 끌고 올라간 게 바로 판디온이었습니다. 그래서 판디온은 유닛이 엄청나요. 전부 스캔스픽을 썼는데, 스캔스픽에 우리 소용돌이 유닛이라고 하는 여러 개 사선으로 들어가 있는 이런 미드 베이스와, 그 다음에 사실은 이 시리즈가 그 전후간 다른 시리즈, 그 이후에 나온 제품이나 이전의 제품들하고
굉장히 차별화시켰던 게 뭐였냐면 바로 트위터예요. 트위터에 그 리블레이터라는 스캔스픽 최고의 유닛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트위터 유닛은 전후간 모든 제품을 따져서 딱 두 개를 골라봐라 그러면 양대산맥이 둘 다 덴마크제예요. 하나가 바로 다인오디오의 에소타고 또 하나가 바로 스캔스픽의 리블레이터입니다. 레블레이터라고 발음도 하긴 하는데 이 둘은 어느 게 진짜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최고의 트위터 특성을 보입니다. 그거의 하나가 바로 이 시스템 오디오 쪽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게 바로 판디온 시리즈였는데 제가 이 시연하는 어떤 공간, 제가 이태원에서 있었던 그 시연 공간을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그때 좀 협찬을 받으면서 들어왔던 스피커가 바로 판디온 20이었는데 또 뭐 그때도 그랬어요. 이렇게 그냥 그냥 길쭉한 스피커에 위에 유닛이 딱 두 개 달려 있어요. 그릴을 이렇게 붙여놨을 때는 몰랐어요. 좀 큰 거 가져오지 뭐 이런 또 작은 걸 가져왔나. 소리가 여기를 울릴까 하고서 유닛 그릴을 벗겨봤는데 리블레이터가 보이는 순간 눈이 좀 번쩍했어요. 이야, 그리고 이제 아래는 이제 소용돌이 유닛이고 같은 스캔스픽에 이 두 개 유닛 가지고 얘도 대역이 20Hz까지인가 엄청난 스피커였어요. 가격이 한 1,000만 원 정도, 소비자 가격이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저는 시스템 오디오 중간 얘기지만 이것 좀 다시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스피커였습니다. 이 스피커는 제가 들어본 시스템 오디오 중에 역대 최고였고요. 그게 이제 레전드 시리즈로 개성이 돼 있습니다. 이제 레전드에는 DXT라는 트위터로 이제 개량을 하고 아래쪽은 다 카본으로 변경을 하긴 했는데 판디온을 만들면서 시스템 오디오가 아까까지 이렇게 왔던 게 울뚝 솟았다가 이 정신이 그래도 이어져 가는 게 지금 레전드까지 개성이 돼 있습니다. 자, 판디온 얘기는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 판디온 얘기는 할 게 굉장히 많고요. 어디서 중고시장에서 판디온 보시면 얼른 가져오세요. 그 판디온이 그대로 아까 말한 대로 트위터를 자체 생산한 자체 특주한 DXT 트위터, 그 다음에 미드 베이스를 카본 재질로 바꾸고 나서 레전드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레전드 시리즈의 의미가 뭐냐면 일반 5 같은 작은 제품부터 20, 50 이런 제품, 60 이런 제품들이 있는데 다 이제 .2로 다 업버전이 됐죠. 전부 액티브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기존 제품은 액티브 버전으로 개량을 의뢰할 수도 있지만 자사에다가 아예 처음부터 액티브로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액티브는 뒤에 이런 은색 판넬이 들어간다 해서 실버백이라고 이름을 붙이는데 저는 시스템 오디오는 이게 두 개를 들어보면 처음부터 자사 앰프를 붙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레전드 5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주변에서도 레전드 5를 사기 전 그다음에 구매한 후에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저역이 엄청나게 나와요. 저역 좋아하시는 분, 이 사이즈 아마 같은 사이즈, 같은 이 인클로저 용량, 인클로저 그 용적을 가지고 비교해 본다면 저역이 가장 양감도 많으면서 다이나믹이 가장 큰 스피커가 아닐까 현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베이스 음을 즐기기에 좋은 스피커입니다. 반면에 그럼 이 제품을 구사하려면 몇 가지 요령이 필요하죠. 이 시스템 오디오 제품은 아까 처음에 설명했듯이 벽에 붙여 쓰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판디온은 출시할 때 우리 제품은 뒤에서 30cm 혹은 10cm까지 띄어도 붙여도라고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도 정확한 스테이징이 뜬다. 그러니까 벽에서 뭐 이렇게 띄는 걸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스피커다. 실제로 그렇게 제작했어요. 그래서 뒷면도 뒤로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렇게 쑥 안쪽으로 말리게 만든 그런 디자인도 있고 그랬지만 레전드 시리즈를 운영할 때도 벽에 붙여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다만 스탠드 같은 거 5처럼 이렇게 북쉘프 같은 스피커들은 스탠드에 써서 굉장히 단단한 스탠드에 올렸으면 전에 이렇게 책상 위나 그냥 대략 선반 위에 쓰셨던 소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소리가 날 거예요. 여하튼 그게 시스템 오디오의 현재 레전드 시리즈를 드는 요령이고요. 시스템 오디오의 현재 시스템 오디오는 어떤 소리를 내냐라는 것을 가장 볼 수 있는, 잘 들을 수 있는 지표가 레전드 60이라는 스피커가 있어요. 톨보이고 시스템 오디오의 소리들이 이래요. 좀 앰프를 잘 이해하고 쓰셔야 돼요. 굉장히 고역이 다른 덴마크 스피커 오디오벡터나 다이노디오랑 특히 그게 좀 구분이 되는데 고역이 막 이렇게 쨍하게 날라오는 이런 사운드 컨셉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일드하게 만들었어요. 표현이 이제 저는 마일드라고 표현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러운 소리 중에 이렇게 귀를 이렇게 피곤하지 않게 하고 조금 전체적인 그 두툼하고 조금 이게 뭐라 그럴까 매시브한 소리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소리를 이렇게 좀 굉장히 이렇게 첨예하게 듣지 말고 편하게 들어라. 근데 제가 얘기하는 이제 예전 좀 해상도가 떨어지는 이런 스피커들의 어떤 뭉툭함이 아니라 굉장히 들릴 건 다 들리는데 소리 끝을 이렇게 연마시킨 소리 있죠. 이런 특성을 보이는 게 시스템 오디오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약간 절반은 농담으로 저역을 많이 들으려면 시스템 오디오를 써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저역 중심으로 전체 소리의 이렇게 질감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포근하게 듣는 소리 대신 이제 육중하면서 고역이 자극을 주지 않는 그런 포근함 이런 소리를 주는 게 지금 시스템 오디오가 지향한 소리가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 소리를 내려면 고역을 좀 선명하게 하려고 그런 소리 특성을 지닌 앰프를 들이대거나 조금 글쎄 가격을 감안해 가지고 적당하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어중간한 D클래스 앰프를 들이대면 시스템 오디오 제 소리를 끌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액티브 스피커를 쓰는 것도 시스템 오디오를 잘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덴마크 스피커 중에 액티브 버전을 정말 잘 만들었다고 하는 브랜드가 하나가 다인 오디오고 하나가 시스템 오디오예요. 그 다인 오디오도 우리나라 분들이 고역을 굉장히 강하게 해서 듣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액티브 버전을 들어보면 액티브 버전의 의미는 단점도 있지만 다른 앰프를 쓸 수 없다는 단점도 있지만 장점으로 보면 지금 이 스피커가 어떻게 이상적으로 소리가 나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제시해주는 그런 소리를 들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다인 액티브 들어보면 소리 굉장히 마일드합니다. 딱 그 지점이 지금 시스템 오디오 소리랑 똑같아요. 다인 액티브 소리를 시스템 오디오 액티브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뭐 다인 오디오 소리를 시스템에 재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인하고 시스템 오디오는 완전히 소리의 성향이나 컨셉이 다릅니다. 슬림하면서도 마일드하고 벽에 딱 붙여서 이렇게 막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오디오를 듣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엄청난 저역으로 다이나믹을 즐기고 싶은 분들, 이런 거 시스템 오디오 레전드 시리즈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런 브랜드를 시스템 오디오가 왜 소리샵에서 조금 부각이 안 됐던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워낙 기라성 같은 브랜드가 많았어요. 뭐 프로하겠지. 그다음에 뭐 그 사이에 들어왔던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여러 개 섞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어려웠고 정작 시스템 오디오를 좀 부각시킬 수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얘를 드라이브 해줄 만한 앰프가 딱히 없었어요. 20년 전 처음에 시스템 오디오를 자사 브랜드로 이렇게 패밀리로 가져가던 소리샵에 딱 그런 앰프가 없었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 오디오를 밀어 올리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소리샵에 굉장히 좋은 앰프들이 많아요. 특히 제가 늘 강조하는 벨칸토 제가 판디온 20을 들을 때 들었던 앰프가 벨칸토 블랙이었어요. 벨칸토 T+A 이런 앰프들로 그 다음에 가장 이상적으로는 다시 얘기하지만 액티브 버전으로 시스템 오디오 들어보시면 어떤 내 집의 인테리어 개념 나는 좀 이렇게 좀 오디오를 너무 튀지 않게 배치하고 좀 편안히 듣고 싶다.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하면서 음악에서 있는 신호가 다 들어오는 이런 오디오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시스템 오디오 한번 눈을 이렇게 밝히고서 한번 소리샵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제 말씀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래서 오늘 소리샵의 가장 올드한 브랜드 중에 하나인 그 시스템 오디오 어떻게 듣는 요령,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시스템 오디오 즐기는 요령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른 브랜드로 또 재밌게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